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6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12시를 기해서, 오늘 정오를 기해서 남과 북 간의 모든 연락선이 끊겼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 6월 4일, 그래 지난주 목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 김여정이 노동신문에서 자신의 담화로 보면은 대북전단 살포를 갖다가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놈들보다 그것을 갖다 못 본 척하는 놈들이 더 밉더라 하고 그야말로 으름장을 놓았고, 그 다음날 6월 5일 통전부는 갈 때까지 가보자 얘기하고 있었고, 또 어제는 보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의 어떤 지시란 표현을 썼어요. 김여정 지시로, 그 다음에 그동안 대남 사업이 아니라 대적 사업을 갖다가 남조선을 상대로 대적 사업을 벌이겠다, 그 일환으로 보면 남북한 간의 모든 연락선, 심지어는 청와대와 노동당 청사관에 있는 핫라인을 포함한 모든 연락선을 끊겠다. 그리고 조만간 개성공단 완전히 폐쇄하겠다. 또한 9.19 남북 합의 다 백지화시키겠다. 으름장 놓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미치광이 전략입니다. 미치광이 전략. 미치광이 전략. 우리 통상 예전에는 보면 북한을 갖다 벼랑 끝 전술이라고 그러는데, 벼랑 끝 전술도 사실 미치광이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미추광이 전략, 이거는 보면 국제정치학에서 통용되는 용어입니다. 공식 이미 체계화된 이론인데, 매드맨 시어리라고 그래갖고 이 미추광이 전략을 갖다가, 개념을 갖다가 정립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헨리 키신저 박사입니다. 최근에 보면 2017년이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한을 압박한 Fire and Fury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곧 전쟁을 일으킬 듯 서지컬 스트라이크 얘기를 하고, 막 그야말로 미치광이가 날뛰듯이 그런 모습을 갖다가 연출함으로써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도 뜨거라 하는 가운데 트럼프의 페이스에 말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 이제 그 니키 헤일리라고 주 유엔 미국 대사하던 니키 헤일리 여사가 자기가 회고록에 썼죠. 당시 트럼프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적들로 하여금 내가 미쳤다고 믿게 만들라. 적들로 하여금 내가 미쳤다고 믿게 만들어라. 그게 미치광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지금 김여정이 보면은 6월 4일날 으름장을 놓고 전광석화까지 4, 5, 6, 7, 8, 9 엿새에 걸쳐갖고 그야말로 미치광이 같이 막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깜짝 놀란 대한민국 정부는 통일부가 나서서, 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나서서 북한의 대북 전단지 살포하는 것은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막겠다. 또 보면은 어제죠. 정세현 씨 같은 경우는 보면은 김어준 프로에 나와서 이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된다라고 그야말로 북한의 김여정의 미치광이 전략에 좀 비율을 맞추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여정의 미추광이 전략은 점점점 수위를 더 높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뤄짐작컨대 6월 15일 6.15는 6.15 남북 정상회담 있었던 20년 되는 해입니다. 또 6월 29일이면은 북한이 그야말로 우리를 갖다가 서해 바다에서, 연평도 앞바다에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좀 해코지해 보려고 달려들었다가 우리 고속정에 의해서 밀어내기 위해서 아주 흔한 얘기로 큰 망신을 당했던 2021년 전 제1차 연평제 해전이 일어났던 해이고, 어떻게 6월 25일 같으면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달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김여정의 입장으로서는 자기가 미쳤다고 대한민국 정부를 하여금 믿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아마 현재 모든 연락선을 끊는 것 그 이상의 것, 예를 들어서 어떤 국지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니까 김여정이 이런저런 행보를 하고 얘기했던 것이 대남 매체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 북한의 2,500만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 버젓이 실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자기들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 않으면 정말 미치광이가 돼버리고 말죠.
조금 옆으로 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미추광이 전략의 원조라 할 수 있는 것은 옛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와신상담의 월나라 구천입니다. 2500년 전에 그 당시 오나라 왕 함려를 치기 위해서 월나라 부대는 약 한 몇천 명의 부대를 앞장세우고 몇천 명의 부대가 3열로 서서 스스로 칼을 뽑아서 크게 외친 뒤 스스로 자기 목을 다 찌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오나라 군사들은 완전히 기절초풍해서 풍비박산이 나고 그 전투에서 오나라 왕 함려는 전사하게 되죠. 그와 같이 미추광이 전략은 때로는 상대방이 정말 이 사람이 미쳤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감당이 불감당인 나름대로 국제정치에서도 상당히 약발이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사실 북한 같은 경우는 김일성 시대 우리하고 그 당시 체제 경쟁을 벌이고 또 어느 정도 우리보다 앞섰던 70년 초반만 해도 북한의 어떻게 보면 대남 이론의 핵심은 갓근 이론이었습니다. 그건 김일성이 1972년 김일성 대학 졸업식에서 한 유명한 이론입니다. 즉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미국이란 하나의 끈과 일본이라는 하나의 끈, 이 두 개의 끈으로 묶고는 갓과 같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끊어도 갓은 날아간다. 그러나 1990년 들어오면서 사회주의권이 몰락하고 북한이 그야말로 자기들 갖다 먹여 살렸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소련이 붕괴돼서 러시아로 변질되고 당시 중국도 허덕거리고 있었던 당시에 생존을 위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김정일이 만든 것이 저팔계 외교입니다. 그야말로 저팔계 외교라는 것은 우리가 이 속만 챙기면 되면, 이 속만 챙길 수 있다면 미친 척 하던 화난 척 하던 뭐 기쁜 척 하던 그래서 여기저기서 우리 실속만 챙기면 된다는 게 저팔계 외교고, 저팔계 외교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미추광이 전략이죠. 미친 척 하라.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와 같은 북한의 아주 고식적이고 전형적인 어떤 대남 심리전에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점점점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 보니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20대 국회 마지막 그 외통위원장도 했죠. 이제 보니까 이 윤상현은 자기 페이스북에 아주 뭐 크게 길지 않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수긍할 수 있는 대북 전문가로서 또 외교 전문가로서 수긍할 수 있는 짧은 글을 하나 썼어요. 이게 보니까 남북 종속 시대의 논리. 예전에 보면 지금 좌파들이 대학 시절에 읽었던 유명한 책이 리영의 전환시대 논리 아닙니까? 이걸 약간 비틀어서 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짧습니다. 북한 정권이 오늘부터 남북한 간 모든 연락 채널을 완전 차단 폐기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는 대적 사업을 선언한 것은 남북 관계를 대등한 관계에서 상하 종속 관계로 전환하겠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남북 종속 시대의 논리를 체득하라는 선명한 강요입니다. 이 종속 논리 수용을 거부하는 세력은 모두 적으로 규정될 것입니다.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황태준 TV에서 어제 그제 보면 김정은 체제, 김정은 정권 좀 위태롭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윤상현 의원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정권 내부 상황도 편치 않습니다. 통치 자금이 바닥나면서 정권 보위, 특권 계층의 관리는 물론 대량 살상 무기 생산 전력화 프로그램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권의 체면을 살리고 돈을 거두어들이는 것, 두 가지가 절실합니다. 그러니 한국 정부에게 첫째는 무릎을 꿇고 둘째는 달러를 달라고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라고 하고 달러 박스를 바치라고 하는 것이죠. 북한은 또한 단계별 대적 사업들을 공식화하면서 대남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이에 복종하면 남북관계는 종속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선택은 입법, 사법, 행정, 상권을 모두 장악한 초거대 문재인 정부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해 우리 국민 앞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쪽 정부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문 정부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의무를 다해주기 바랍니다. 아주 보면은 상당히 수긍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여정의 지금 미추광이 전략이 서서히 흔한 얘기로 약발을 갖다가 먹어가고 있고 약발이 먹혀가고 있고 지금 김여정이
또 북한이 한마디 한 행동할 때마다 대한민국 정부는 멈칫멈칫 뒤로 물러가면서 그들의 비유 맞추고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우리를 이렇게 후들겨 패고 있는가 그 의도를 갖다 파악하려고 전전긍긍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정세현 씨를 비롯한 흔한 얘기로 좌파의 대북 전문가들은 내재적 접근을 통해서 왜 북한 정권이 이토록 화가 났는가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탐문해보고 어떻게 보면 좀 해석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김정은은 어제도 나와서 보면은 김여정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고 남쪽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없습니다. 오로지 보면은 자기들이 말하는 인민, 뭐 경제, 뭐 자력갱생 이런 이야기하고 있죠. 실제 보면은 지금 북한의 경제 실정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무역이 뭐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때문이죠.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정은이 나름대로 파워 엘리트 그룹을 갖다가 관리하면서 통치할 통치자금도 점점 바닥을 갖다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런 상태에서 미국은 지금 트럼프는 자기 코가 석자로 빠져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고개를 돌릴 여가조차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난해 6월에 평양을 방문했던 시진핑하고 일단 저팔계 전략이죠. 그동안 미국에 아첨하다가 이제는 또 중국에 아첨하는 겁니다. 중국의 손을 잡고 그 다음에 한국을 갖다가 희생양 삼아서 마침 보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서 한국은 향후 미국이 주도하는 합종의 편을 쓸 것이냐 아니면 중국의 1대1로의 연행에 쓸 것이냐를 갖다 물으면서 줄 똑바로 서라고 윽박지르고 있고, 거기에 대한민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지금 미국 쪽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순간 중국은 노골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아주 심기가 뒤틀려 있음을 갖다가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니까 북한으로 봐선 완전히 지금 이 한반도 남쪽이 권력의 공백기가 돼버린 거예요. 시진핑은 아주 싸나운 눈으로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고 있고, 미국은 지금 한반도에 눈을 돌릴 여가조차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보면 190석을 차지한 범여권은 특히 386 운동권들은 굉장히 친북적인 북한에 어떻게 보면 눈치를 갖다 살피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마구 치면서 윤상현 의원 이야기대로 남북이 이젠 대등한 것이 아니라 남북이 종속되는, 남이 북에 종속되는 그런 시대를 만들겠다고 후려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젠가요 그전가요 이런 얘기도 있죠. 문재인 대통령 저 북한에 와서 연설하게끔 해주었더니 참 이런 이야기, 이런 모욕적 이야기, 이런 조롱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 지금 민주당, 또 가만히 있는 청와대, 또 가만히 있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